국민일보 창간 37주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역시 보수층이 조금 가표집된 조사였습니다. 30명 가량, 그러니까 3% 정도 더 가표집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긍정 59, 부정 35%. 연령층을 보면 70대 이상마저 오차 범위 밖 긍정이 우세했습니다. 지역별을 보면 대구를 뺀 모든 지역에서 우세했는데 부의경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긍정 59%, 부정 35%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 해수부 이전 등 잼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 이런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공약 이행률 90% 이상의 대통령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발목 잡는 지자체장들이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민주국힘의 당대표 지지율 조사를 보겠습니다. 정청래 41, 직무수행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장동혁 26%. 이게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심각한 펀앤드 마이크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공정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가 나왔는데 서울시장 여론조사 오세훈 26, 정원호 14.4%, 박주민 14.7%, 조국 11%, 나경원 13.5%, 신동욱 4%, 기타 후보군 4.8%. 알다시피 지금 후보군에 김민석 총리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잘 모르겠다 9%, 그리고 기타 후보군 4.8%, 또 민주당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죠. 그걸 봤을 때 4.8과 9% 다수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아무튼 이 수치를 합치면 국힘 43.5, 민주 범진보 거의 50% 육박합니다. 야, 이거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 불공정에서 조사한 결과에서조차 서울시장 다자구도 다 합친 결과 오차범위 밖으로 범진보가 이기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 바로 왼쪽에 보이는 정원호 후보가 민주진영에서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거고요. 이 조사는 불공정 조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그저 보고 이렇구나, 적폐 여론조사가 이렇게 조사했구나라는 흐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불공정마저 진보층 대세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나니 곳곳에서 공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당했고 전재수 장관도 당했습니다. 둘 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언만 있다는 것인데 너무나 많이 봐왔던 장면이죠.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6시간 만에 경찰 통일교 의혹 전담팀 꾸려 수사 착수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을 보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횡령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의 방성한다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으니 보석 신청을 한다라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2인자 윤영호는 끝내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분명 그 윤영호 측에서도 자, 언급하라, 그 기사 쏟아내게 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안 했고 그와 관련된 사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오늘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자 거기에 빤스런 치는 모습이 아닐까. 며칠간 쏟아진 기사량을 봤을 때 이슈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돈을 건네줬다는 그 민주당 인사의 이름을 호명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이런 공작 패턴을. 학습이 되어 있어서인지 민주당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 또한 돈을 받지 않았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요. 법적 애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전재수 장관도 그렇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 일단은 경찰 수사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인천공항 반입 사건에 연루된 인천세관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반응이 뜨겁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3년 9월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마약범 2명을 상대로 진행된 경찰의 실황조사가 통역인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들끼리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근본적으로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실황조사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 검역되는 의미가 없다고 하니 피의자들이 4~5번 세관 검색대로 통과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며 이 부분을 경찰이 진술을 유도했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모든 밀수범들이 검찰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혐의다 라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에 백혜룡 경장이 즉각 반발하며 2명의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했죠. 백 팀장님 말이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제가 봐도 증거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의 주장을 보면 경찰이 검역대는 중요치 않다. 검색대를 어디로 통과했냐라며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경찰 말대로 입국 절차 중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인 세관 검색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검역대 통과는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검역대를 생략했던 통과했던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세관 검색대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피의자들을 세관 검색대로 바로 데리고 간 거 아닌가. 자, 언론에서는 피의자들이 최초에는 검역대를 통과했다라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제지, 유도로 검색대를 통과했다라고 번복한 데 초점을 맞추며 경찰이 피의자들의 진술을 왜곡시켰다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인천공항의 입국 절차를 보시면 검역대는 무조건 거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시각에서는 검역대에서는 신체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 없이 입국자들의 발열, 건강 체크하고 동식물 검역하는 곳이기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자라고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짧게 정리하자면 피의자들의 최초 진술인 검역대를 거쳤다라는 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제지로 바로 검색대를 특정했다라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진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만 가지고 경찰의 그간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혐의다. 라고 검찰이 말을 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마지막 입국 절차인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검찰 조사에 따르면 8회나 이들이 무사히 통과를 했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12회 이상 무사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세관 직원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 23년도 당시에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인천지검의 심우정이가 거부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그때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잘하던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을 누가 왜 해체를 시켰던 거죠? 자, 공교롭게도 심우정은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되었죠. 최강욱 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친윤도 아닌 그가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갔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아무 말 없이 사임을 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이 마약범들이 검찰에 가더니 모두가 일관되게 마치 경찰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듯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들어가서 이런 피의자들의 변신된 모습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자, 수사를 하다 보면 서두르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수사가 사건의 핵심에 다다를수록 그 반대쪽의 은폐 의지는 더욱 강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섣불리 누가 옳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죠. 경찰의 초기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진실입니다. 자, 이렇게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백혜룡 팀은 최대한 신속하게 허물없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